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 게 모양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리가 저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자리시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행사인 마을기본법 토론회 사회를 맡은 원래 소속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이고요. 지금은 한국마을지원센터 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순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마을기본법 관련한 필요성과 또 제정의 여러 여건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중간지원조직 협의회도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전국의 각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마을 운동, 마을 활동의 규범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온 전국의 수많은 마을 주민들, 마을 활동가들, 마을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활동들이 이제 마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지방정부 또 국가 단위에서 지원에 관한 큰 어떤 법적 테두리를 준비할 필요성들이 제기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그 논의의 필요성들이 제안이 됐고요. 지금 이제 글쎄요 초초한 정도 지난 TFT가 꾸려져서 저희가 기본법에 담겨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내용들을 마련하면서 고민을 해왔는데 오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각 기초지자체 또 광역의 우리 수많은 시장님, 교수님들 모이셨기 때문에 오늘 그 기본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고 이 기본법들이 현재 진행되는 내용과 같이 제정이 됐을 때 각 지방정부에서 마을 만들기 또 마을 공동체 지원 정책을 펼치실 때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되시고 또 어떤 점들은 또 우려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님들의 어떤 활발한 의견 개진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시는 마을 행정 공무원, 마을 리더분들, 마을 활동가,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가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공식적인 첫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되도록 현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다양한 의견들 주셔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 내용들이 잘 수렴된 형태로 기본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제가 인사말이 늦었죠?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기본 처음 발제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전대우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 발전센터장 여기 하고 계시고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또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도 맡아 계시네요. 그래서 20분 정도 지금 기본법 초안 준비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발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최순옥 선대장님께로부터 소개받은 전대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발제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기본법의 마련을 위한 민간 부문의 노력과 제안의 배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을 공동체 기본법의 마련을 위해서 민간 부분의 다양한 이해라든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오던 논의들을 올해 초에 이걸 법안의 형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제안을 해보자 라는 취지하에서 민간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TF를 구성 운영하였고 그 TF의 참여자는 저희 활동가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그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마을지원센터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이제 소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진행한 결과를 모아서 제가 그 TF의 대표의 자격으로 대표는 아니고요.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데 그 TF의 논의를 모아서 그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TF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2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2016년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약 2주간 매번 회의를 한 4차례 정도 반복을 해서 법안의 문구 작성과 토의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로서 오늘의 기본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기본법안은 기존에 작년에 한국지원센터협의회에서 작성한 전국 마을 선언이라는
그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15년 12월에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광주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100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이 법안의 주요 정신들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오늘 만들었던 이 법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마을 공동체 정신과 어떤 정책의 추진 방안들을 저희가 지방정부 협의회에 건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발제 나눠드린 자료집의 2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공동체 현황과 문제점이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면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민간 거버넌스 방식의 접근이 최근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 민간 거버넌스 방식의 접근이라는 것이 기존에 관에서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민 주체를 인정하고 주민 주체를 성장시켜서 그것을 정책의 어떤 중요한 파트너로 데리고 간다는 그런 점은 현재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기본법안을 만들면서 이 주민 공동체를 앞으로 향후 지역의 정책과 그리고 지방 국정의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주민 주도적인 지역 발전이나 지역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법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현재까지의 정책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방적이고 공급자 주도적인 방식을 많이 취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정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필요로 하는 정도의 지원 그리고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적기에 담아내지 못한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공동체와는 괴리된 정부의 밀어치식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정책 집행에 대단한 비효율성들이나 관리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역공동체 기본법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공동체를 키워내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역량이 강화된 지역공동체와 함께 정책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발표 자료의 22페이지를 보시면은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마을 공동체 방식의 해결을 촉구한다. 그리고 마을과 근린의 풀뿌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자치를 구현한다. 그 지역 공동체 정책의 범정부적인 체계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간 연계 협력을 증진시킨다라는 것을 이 법안의 중요한 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23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본 법안을 저희가 만들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쟁점들을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법안의 명칭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마을 공동체 기본법 혹은 지역 공동체 기본법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마을 공동체나 혹은 지역 공동체라는 표현이 기존의 마을 만들기와 같은 민간 쪽의 노력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리고 정책적인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충분히 이런 지역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에 반영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마을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돼서 타 법과의 관계들을 감안할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기본법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혹은 기본법이 아닌 그냥 마을 공동체 육성에 관한 지원 법률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태까지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감안한다면 마을 공동체라는 표현이
충분히 그것을 이제 감안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마을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도시 지역에서의 어떤 그 마을이라는 것의 범위들이 굉장히 크고 넓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지역 공동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란을 저희가 마을 공동체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 다양한 법률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 육성에 대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TF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마을 공동체 기본법을 1안으로, 지역 공동체 기본법을 2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논의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과연 그 현존하는 그 읍면동, 이것은 마을보다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조금 더 큰 단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읍면동에 있는 다시 말하는 그 근린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이 행정의 최소 단위인 이 읍면동에도 이미 기존에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들을 갖다가 수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치기구들이 존재합니다. 자치 주민조직들은 예컨대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뭐 읍면 지역의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뭐 이통장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존재하는 주택법상의 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기존의 주민조직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조직들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어떤 일정한 권한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한 자발적인 어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이런 자발적인 주민 모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어떤 활동이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적인 주민 조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 공동체 간에,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어떤 젊은 그 마을 공동체 회원들 간의 이 활동에 있어서 서로 경쟁 관계 비슷한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주민 조직들과 자발적인 주민 모임으로서의 마을 공동체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 법안에서 다양한, 지금 처음에 이렇게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권한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오고 지방정부에서 또 지역공동체로 권한이 배분될 것이 이제 큰 흐름인데,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 권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주민조직들과 이 마을 공동체 간의 적절한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수원과 같은 데서는 마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별도의 주민 마을계획 추진단과 같은 형태의 읍면동 주민조직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또 지자체마다 이 공식적인 주민 대표성을 지닌 기업 주민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법인이거나 어떤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임의단체에 가깝지만 그래도 마을 공동체가 이런 주민조직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주민조직들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발전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1차적인 관계로 설정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런 주민조직들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에게 권한이 배분되는 형태로 현재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발전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하는데요. 마을 발전 계획을 통해서 점점 상향식으로 시군구 계획과 시도 계획과 국가 계획이 만들어지는 이런 식의 상향식 체계들을 사실 저희는 지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역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원활하게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시군구 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을 테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마을 발전 계획을 권장을 하되 기존의 계획 체계는 아마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또 상향식으로 또 하향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시군구까지 쭉 이어지는 하향식 계획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마을 발전 계획이 모든 마을들에서 대부분의 마을들에서 수립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닦여질 때까지는 당분간은 저희가 선언적인 규정으로 가지고, 또 그 마을 발전 계획을 취합하고 주도하고 내지는 그런 것들은 적절한 주민 대표성을 지닌
읍면동 단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주민 조직이 이제 그것들을 관장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을 공동체 관련 모임 단체 기관 등의 책무 중에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중립성이 필요하느냐. 사실 저도 개인으로서 정치적인 의견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모임의 목적이나 마을 공동체라는 주민 모임이 결성이 돼서 그 모임의 활동 목적이나 아니면 그 모임의 명의로 그런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좀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가 이제 저희들이 가진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안 중에 이런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이제 법안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법은 여기 자세하게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데 목적에는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자치와 행복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잡았고요. 정의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 그리고 생활자치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지역공동체와 그 지역공동체의 상위 레벨에 있는 그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 그리고 시군구와 국가의 시군구 및 시도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와 권한들을 이제 명기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현재 우리나라 마을 공동체의 평균적인 역량을 고려할 때 마을 발전 계획이 수립은 가능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 토론회 2부에 이제 마을 발전 계획, 마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할 만큼의 어떤 충분한 역량이 올라오지 않은 단계라고 보고요.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법안에 마을 발전 계획의 수립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선언적인 규정으로 가져가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중앙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위원회와 같은 범부처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야 할 것이냐 혹은 말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꼭 국무총리 산하의 마을공동체위원회 같은 이런 큰 조직이 갈 게 아니라 그러려면 다양한 부처들이 관련된 이슈들이 모여서 거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위원회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관계되는 부처들끼리 모은 어떤 조그만 형태의 부처 간 정책 협의의 형태로 이 지역 공동체 정책을 마을 공동체 정책을 국가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두 안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이나 여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행정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결정돼야 될 문제로 저희가 보류를 해놨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자체의 지역공동체위원회와 같은 민간거버넌 수준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사실 아까 주민자치회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서로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들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마을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뭔가 좀 체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가 정말 밑단에서부터 활성화돼서 그 위로 시군 읍면동과 시군구 행정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마을 공동체 각 지역 정책들을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은 또 소수의 전문가들일 수도 있다는 이런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법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이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좀 담지를 못했고요. 다만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행태적인 측면에서 저희 민관이 다 같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 TF에서 이제 이런 거를 주요 쟁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법안에 6조, 7조, 8조, 9조 마을 발전 계획, 10조 지역 공동체 지원 사업의 추진, 그다음에 11조 지역 공동체 중앙위원회 등이 이제 이런 법안들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쟁점이 되는 이슈는 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들어가는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그것들이 대부분 다 법인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떠한 정보도 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는 활동가나 지역 공동체들을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을 저희가 설립할 때 등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구성원이나 목적 그리고 이제 주요한 해칙이나 이런 것들을 등기를 해서 그것들을 어떤 국가적인 그 종합정보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공개를 하고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국가 통계로 활용되기도 할 뿐더러 여러 가지 정책 자료로도 첨부가 자료가 되고 또 지역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그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돼서 서로 연계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하나의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관리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실 등록제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많은 민간 쪽에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활동가나 마을 공동체를 등록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악용해서 통제의 수단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등록제가 과연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 법을 만들면서 다 같이 이제 합의했다기보다는 다 같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공적 자원인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 공동체가 적절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주민들의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등기 사항들이라는 등록 사항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만드는 그러니까 스스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들로 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긍정적인 의견들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등록제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의 그런 우려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행태적으로 더욱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 저희 TF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가를 위한 어떤 양성 시스템을 별도의 자격증 제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가들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주고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활동 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스템의 등록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경력을 인정하게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원봉사 점수를 인정해 준다거나 이런저런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중앙부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 관련 사업에 있어서 마을 공동체의 역량 단계에 맞춰서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위의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충분히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준비 기간을 갖추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또 실적을 챙기기 위해서 사업들을 이렇게 부처 일방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자 지역 공동체의 어떤 현황과 역량을 측정을 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망과 어떤 자원들을 측정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중앙부처 내부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근거 법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지표 체계가 잘 만들어지면 국가 통계로서 또는 운동 지표로서 혹은 스스로 자가 진단을 위한 어떤 발전 지표로서
여러 개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측정 진단 도구를 어느 일방의 주도로 만들거나 충분한 논의나 검증 없이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스럽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결국은 이 조항을 어떻게 공신력을 확대하면서 이런 진단 체계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별도의 법조문으로 하나 담았고요. 그다음 9번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 사업들에 있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민공동체의 형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공동체들을 또 사업의 중요한 어떤 파트너로서 보고 있다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주민공동체를 무시하는 어떤 관의 일방적인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걸러줄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컨대 영국에서 공동체성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영국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전에 공동체성 테스트를 먼저 별도로 해서 과연 이것이 주민공동체에 의한 조직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과돼야 모든 것이 이제 나머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일종의 제도들이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법안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TF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이고 아직은 좀 시행하기에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제안만 하고 실제 법안에서는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당겨져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결국 마을 공동체에게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권리와 권한과 책무를 부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마을 공동체가 이 법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어떤 소유권이나 자산화에 대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지역 공동체의 어떤 지역 개발 권한이라든가 지역 공동체의 소유권과 같은 것들을 새로운 법률을 통해서 최근에 2011년에 영국의 로컬리즘 액트 같은 이런 변경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권한들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권한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어떤 공적 재산이나 사적 재산들을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스스로 그 재산들을 소유하고 경영함으로써 어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2004년에 생긴 폐교 특별법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일종의 더 이상 활용이 없는 공적 자산들을 주민들이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쓰게 하도록 이제 서서히 법안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폐철도 활용 부지에 대한 지침이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법에서 그런 지역 공동체의 소유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방안들은 이제 국공유재산들, 특히 이제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들을 공동체가 그 중에서 이제 저활용되거나 혹은 활용되지 않은 재산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원하는 경우에 이제 일정한 자치단체 내부의 어떤 심사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때로는 무상 임대를 하거나 혹은 2016년 서울시의 사업처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형태의 지원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TF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권에 관한 조항으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항들은 기금, 지역 공동체 자발적인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역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인천 남구청장님도 와 계시지만 남구에서도 최근 지역 공동체 재단을 만든다고 이제 많이 얘기 드리는데요. 그런 재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 지역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공공기관 우선 구매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용역이나 우선 구매를 어떻게 지역 공동체들에게 좀 더 많이 제한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아직 저희 TF에서도 충분히 그 필요성들은 인지를 하지만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추후에 또 지방정부 협의회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어떤 우리가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제안 자체에 대한 그 질의응답 이거는 이따가 이제 플로우 토론 할 때 그때 조금 돌리고요. 저희 오늘 토론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지방정부 협의회 소속 그 청장님 한 분, 그리고 전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대표 한 분, 그리고 한국 센터 협의회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발제자와 함께 약간 지정 토론을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신 많은 분들하고 플로우 토론하는 방식 또는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이렇게 30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이 살짝 늦었으므로 원래 예정은 3시 반에 끝나는 걸로 되는데 10분 정도만 조금 더 딜레이 시켜서 3시 40분에는 마치는 걸로 이렇게 시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지정 토론자로 내정되신 박우석 인천 남부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전국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김종현 운영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완주 공동체 지원 센터장이신 이근섭 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발제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객석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들은 지금 이제 발제자께서 쟁점 사항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 또는 여기서 이제 미처 쟁점으로 잡지 못한 어떤 사항들은 좀 캐치한 게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네 사람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앉겠습니다. 네. 가운데 아니요, 제가 옆에 앉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 홀이 엄청 좋은데 시계가 없는 게 흠이네요, 유일하게. 예, 시간을 다퉈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임의로 정해봤는데요.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사항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늘 토론자로 모신 세 분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왔습니다. 삶은연극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뢰와 협동으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북의 꿈을 실현하는 인천 남부청장 박우섭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완주에서 왔습니다. 완주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근석입니다. 예, 오늘 토론자로 모신 분들의 특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소속 자체의 어떤 구별점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살고 계시는 지역적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우섭 청장님께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정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 네, 현재 기본법 또는 지원법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이제 마을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이 기본법 지금 발제안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처음에 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제 기분도 좋고 좀 기대가 됐었는데 이렇게 좀 검토해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법이라는 게 대단히 답답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지어는 잘못하면 이 법이 만들어져서 마을 공동체를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생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명칭에서는 마을 공동체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기본법보다는 지원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에서
시장 경제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의 공동체적 해결 촉구 이렇게 했는데 이 필요성과 목적을 법안에서 충분히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촉구 이 부분이 뭐가 좀 미흡하다. 그러면서 법 전체의 흐름이 무슨 마을 발전 계획, 이 도시계획의 또 다른 형태를 뭘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위 공동체 마을을 만든다,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만든다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한 만들어져 말이고 사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뢰와 협동이라고 하나 또 공동체 정신을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체 국민 내에 이걸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 담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읍면동의 법적 공식적인 주민조직은 절대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이 마을 공동체의 단위는 정말 이 마을 단위, 그러니까 제가 대도시에 생각하면은 통단위 정도로 생각해야지 마을 공동체를 자꾸 생각하면서 읍면동을 생각하는 거는 굉장한 이 왜곡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읍면동의 주민조직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야 된다. 그 조직이 여기에 뭔가 포함이 돼서 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저는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마을 공동체의 대표 되는 사람은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정당 조직도 어떤 정당 조직도 공동체를 하나 뭘 하겠다고 하면 정치적 그 목표를 하고 하는 걸 오히려 인정을 해버리는 게 좋다. 이거를 사실은 그 내용 속에 담고 있으면서 이 법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거 만드는 거는 별로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정당도 지구당도 마을 공동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당 조직으로 마을 공동체를 하도록 하는 거, 종교 조직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열어놓고 해서 드러내놓고 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이걸 숨기고 하도록 하는 거는 더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 마을 발전 계획을 자꾸 이렇게 따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마을 발전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거의 안 세워지고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면은 이 어떤 용역회사, 이 건설 쪽 용역회사들에 의해서만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에 의한 마을 발전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앙부처의 무슨 중앙의 위원회 만드는 거 여기 보면은 국무총리가 위원장 되고 뭐 행자부 장관이 간사되고 이런 방식의 조직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중앙 조직의 위원회가 각 시도의 위원회에 장들이 모여서 협의체 형식의 중앙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약간의 누가 들어가되 그 위원장은 그 중에서 이렇게 되는 일종의 협의체 조직 같은 중앙 조직 그리고 시도 단위 조직도 군구의 협의체 같은 조직 이런 식으로 이 조직체 위원회를 협의체 형식의 조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에 있어서는 저는 그 마을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나요? 이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무슨 공모사업해서 사업에 대해서 돈을 지원할 생각은 난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정확하게 할 것은 마을 활동가들에 대해서 뭐 인증을 줘도 좋고 그런데 꼭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활동가 인건비만 중앙에서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지역에서 추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해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사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뭐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 그거에 공모에 하거나 지자체 내에서도 무슨 공모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하도록 하고 중앙부처에서 이걸로 해서 또 무슨 공모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꾸 머리가 공모사업 따는 쪽으로 가게 되고 따오면은 그 돈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돈도 워낙 큰 나기가 많이 애쳐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비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자꾸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조금 저 생각에는 이 청년 일자리 차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오히려 이 마을 활동가들을 정확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만 중앙에서 하고 마을 활동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형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하고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쟁점 사항으로 발제자가 얘기하신 그 항목, 조목조목 박 청장님의 의견들을 좀 제안해 주신 걸로 그렇게 내용이 있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보완 사항들 얘기해 주셔서 나중에 따로 지금 메모 저도 했습니다. 따로 나중에 총괄할 때 공통된 의견들이 좀 나오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같이 하고요. 참고로 지금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우서 청장님 다음에 광주, 광산구, 민영배 청장님 오늘 두 번째 토론을 사전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오전에 의회하고 오늘 만나야 되는 자리가 있으셔서 못 오셨고 광산구도 지난달 5월에 그 마을런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제 마을 기본법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활동력, 주민성, 또 주민들의 활동력 조금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의 필요성들이 제한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또 이 내용들을 말을 하는데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오늘 오신 지자체장님들하고 활동가분들께 양해를 구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지금 김 의원님하고 이세 선생님 순서로 누가 두 번째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어떻게 그냥 김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그냥 예, 뭐 예. 네. 네. 아니 박우석 부총장님하고는 예, 가깝죠. 제가 사실은 예, 인천인데 인천 연안부두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에서 일주일에 한 2, 3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이들은 인천 남구에 살고 있어요. 한 3일은 집에 있고 3일은 섬에 집에 있고 하루는 이렇게 이제 전국을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극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하는 얘기들을 좀 이제 속담에 비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평가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인 평가로 대부분 나오죠. 그런데 과연 마을의 이야기, 마을 만들기를 양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성공과 실패를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잖아요.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라는 것에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마을이 그거를 다시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어떤 회복의 어떤 그 기회가 없이 그냥 다시는 안 해. 도전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가
어떤 평가나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이제 박우수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지원 사업, 공모 방식의 지원 사업 없었으면 좋겠다. 플러스 돈을 주는 어떤 공모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속담으로 얘기하자면은 너무 메뚜기를 양산을 해서 메뚜기도 한 차원이라는 말이 이제 저희 또 마을 만들기 사업계에 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에 어느 그 사업이 돈을 많이 주고 할만하더라 그러면 쫙 몰려서 기획서 냈다가 끝나고 나면 빠지고 근데 언제나 주민들은 대상화가 되지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공모 방식의 지원 시스템이 양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본다면 꽁꽁 먹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업을 할 때는 뭐 그냥 뭐 행정부터 해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신문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면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했던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서 꽁꽁 먹은 소리다. 그래서 다음에 또 누가 왔을 때 신뢰를 하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마을 단위에서 마을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마을에 그것을 이끌어낼 만한 어떤 리더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외부에서 전문가가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은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도와주고자 하는 온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이런 공모 사업의 메뚜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잠깐 이제 그 TF에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긴 했는데 마을에서는 역시 겁은 멀고 주먹이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마을 주민들은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이게 나중에 어떤 비전이 제시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제 지금까지는 법이 없었지만 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이 법이 어떤 내용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그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죠. 네,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지금까지 좀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그냥 그 스스로도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전문가를 판단하느냐. 지금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연구자분들과 그 외의 뻘거지들, 죄송합니다. 네. 그 연구원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마을에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감당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와 연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자기 라인에 또 활동가들을 집어넣고서 일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공했으면 다행인데 뭐 성공 자체도 의미가 없지만 또 주민들은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야 교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국회의원분 가셨나요? 네. 이 말도 있습니다. 마을이 잘 되려면 뭐든 무슨 사업든 상관은 없는데 국회의원 하나만 잘 알면 된다. 네. 이게 마을의 현실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기본 원칙이나 법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이번 기본법의 내용 안에는 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학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학습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약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법 이외에 나중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생기면 거기에 분명히 담겨야 되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중요하고 마을에서 굉장히 이런 것도 중요한데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습들이 보면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부분, 특히 인문학에 대한 부분보다는 당장 실용적인 부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오전 시간에 인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이제 문화도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오늘 그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인천시청에서. 근데 용역을 맡은 이제 모 연구소가 아주 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적을 당할 만한 어떤 내용의 문제를 지적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가 왜 필요하고 문화도시의 개념이 뭔지를 그 전문위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문화 얘기를 하다가 끝났고 결국은 많이 이제 그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 뭐냐면 왜 우리 나이 사람들이 연구진에 없느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보완이 되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법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된 그런 내용의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는 크게 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순서를 누가 하고 마지막 순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분 쟁점 사항들을 얘기하느냐는 총괄 쟁점 얘기하는 이 부담 때문에 우리 이근석 센터장님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셨는데요. 구애받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이근석 센터장님을 저희가 그 토론자로 모신 거는 어쨌든 이 완주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이제 농촌형 예, 그래서 이따가 저기 플로어에 계신 우리 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긴 하겠지만 또 민과 간의 중간자 입장 그리고 또 도시형도 많이 있지만 이 농촌형들이 담아야 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전체 좀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완주 공동체지원센터 이근석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사실 미리 받아서 몇 차례 읽었는데요. 이 법규를 만드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목적, 여기에 이제 지역 공동체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또 생활자치 구현, 이거에 어떻게 이 법의 최소 규정을 만들 것이냐 아마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두 분이 먼저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우선 그 지역 공동체 정체의 범정부적 체계, 또 중앙지방정부의 협력기관 연계 협력 추진 이게 이제 깔때기냐 아니냐, 뭐 각 부처 간의 칸막이냐 이런 문제가 좀 구체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 법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 그래서 좀 크게 다뤄서 이 사업들에 있어서는 부처 간의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이 법안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결국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는 지방 부서가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쟁점 내용들을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읍면동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은 사실 그런 거에 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자율성 유지에다 그냥 초점을 놔두고 그거는 뭐 이렇게 지목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지도력 양성, 또 자격증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부가 이런 것을 만들고 나면 모든 사업에 꼭 뭐 이 사람 이런 시스템에 교육을 꼭 받아야지 그 다음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애매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장 포럼이라고 하는 뭐 퍼실리데이터로 꼭 기법을 도입한 교육 과정을 받아라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마을도 있고 또 맞는 공동체도 있지만 꼭 받아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좀 있어서 이런 거는 꼭 이런 법안에 삽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들고요. 또 이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온 결과가 상향식으로 지금 올라와서 중앙부처에 법규까지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한 법규를 좀 참고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혹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규정을 자꾸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제도로 훼손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좀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역 상생이라고 하지만 중앙과 지역이 만나면 사실 상생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뭐 상생 무슨 재단 관련해서 왔었는데요. 아무리 상생을 하려고 해도 우선 인적 자원이 딸리고요. 돈도 딸리고 여러 가지로 딸리니까 말은 상생인데 자꾸 종속이 되는 것 같아서 일찍 내려갔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저희가 목적에 사실은 지역 공동체 생태계 생활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 조항을 만들면서부터는 이 목적에 해당되는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생활자치 구현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 한참 읽다 보면 다시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법안이 정말 지역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어떤 규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이런 문제에 사실 제 나름대로 좀 봉착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발전 계획에 있어서 이거를 상향식으로 하자, 안 되면 하향식으로 다시 조정하자 그러는데 저는 철저하게 상향식으로 하지 않으면 마을의 지속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 법안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한다면요. 중앙위원회는 구성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앙위원회는 어떤 형식으로든 지역을 종속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2조에 25명 이내로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이 25명의 중앙위원회가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숫자인지 그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은 그것도 의문이 들어서 이 기초 법안이 처음에 추진하고자 또 모여서 법안을 만들자고 했을 때는 지역에 조례가 없어서 어떤 법규가 없어서 해결 못하는 부분을 중앙의 큰 법 테두리 안에서 좀 해결해보자고 하는 접근의 어떤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충실하게 해서 법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 10번에 나와 있는 이 공적인 자산을 무상으로 활용토록 하는 거 이거는 꼭 해주십니다. 꼭 넣어달라는. 예, 전체적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쟁점을 중심으로 그 발제자가 쟁점에 따른 이제 그 기속 법안들을 이렇게 뒤에 첨부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발제에 대한 토론도 지금 1번부터 쭉 이제 기본법이 맞냐, 지원법이 맞냐, 그리고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총장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첫 번째 박우석 청장님하고 세 번째 이근석 센터장님이 공통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한 두 가지는 읍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 지금 현재 어떤 규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본법이든 지원법이든 이 마을 공동체 어떤 기본 단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율적인 어떤 주민활동의 자율적인 범위 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 하고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중앙위원회 구성에 보람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박 총장님께서는 지역협의회, 그래서 기초협의회가 광역단위 결정을 하거나 참고를 하고 전국적으로는 중앙위원회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수준의 조직들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이런 안도 내어주셨고요. 또 우리 김정현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이 법 자체가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면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뭐 행정이라든지 지역 활동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 법 정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주로는 이제 민간 입장에서 기본법 안에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으므로 이렇게 한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현재 법안 초안이 담고 있는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 학습,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자기 배움의 과정들이 좀 덜 강조된 것은 이후에 다른 형태의 내용들로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플로어로 좀 마이크를 넘겨서 전체적으로 조금 플로어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발제자가 최종적으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현재 초초안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어떤 공론회장을 통해서 그래도 그 법적 테두리가 갖고 있는 힘을 함께 모으는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상향식반 방식으로 기본법 제정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발제자를 초안 TFT를 대표한 발제자가 좀 총괄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가정을 밟아보겠습니다. 오늘 지방정부협의회 정책 포럼이니까 오늘 오신 지자체장님들의 의견을 조금 청해 듣는 걸로 제가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의 사실은 내정 토론자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호명을 하시는 자치단체장님께서는 의견을 조금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분 중에서 조금 먼 데서 오신 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무주군의 황전수 군수님 어디 계세요? 아, 네네. 그 농촌 지도자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지역의 어떤 농촌 지역의 마을 만들기 발전을 위해서 또 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발제도 좀 들으시고 농촌 입장에서 이 기본법에 좀 더 당겨야 될 내용이거나 아니면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입장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옆에는 저보다 다 우리 도시지역의 단체장님들이 계십니다. 공교롭게 저만 농촌 단체장으로서 먼저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이 초안이 나오기까지 애써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회자까지 말씀드려 저는 47년째 우리 농촌을 위하는 일에 제 삶을 다 바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 거두설명하고 제가 분수가 돼서 우리 마을로 가는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반딧불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모주군 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축제장이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를 말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의 의견도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짧게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만은 추진 지침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마을에서 사실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 유형이 비슷하여 중복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규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이 의견을 주시겠지만 저는 2장에 나와 있는 지역 공동체 발전 계획 및 정책의 내용에 계획 수립 추진 절차는 되어 있지만은 지방정부의 마을 발전 계획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계획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정부 지도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정책 방안이 일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규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지역 지방정부 재정은 열악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저 옆에 우리 수원시장 계시는데 저는 뭐 한 20분이 있는 될까요? 예산이 그런 정도인데 우리 중앙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매칭해서
사실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사업 추진이 지침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다르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마을 발전 계획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 계획에 의해서 중앙부처 사업 추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물적,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 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교류는 마을 만들기 활동가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실시해서 지역별 특성을 배우고 선진 사례를 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지역 공동체의 균등한 발전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지정 토론자들이 언급해 주신 내용 외에 또 농촌 입장에서 그동안에 중앙부처에서 상이한 지침들을 가진 수많은 마을 만들기 시행들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기초의 어떤 자율성, 자발성, 주체성들을 훼손하는 이런 경험들을 좀 녹여서 의견 주셨고요. 메모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또 발제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플로어에 계시는 두 번째 토론자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충청남도가 특히나 이제 마을 관련한 기본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하는데 최근에 가장 활발한 어떤 약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시의 어떤 활동 사례들도 많을 텐데요. 복기왕 아산시장님, 가셨어요? 아, 네. 원래 아직 못 오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충남 사례도 살짝 들을까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의 사례들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남구청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구청장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래서 아까 이제 마을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본법 안에 담기게 되면 현재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마을 계획 이런 것과 연계도 되고 또는 상충될 수도 있는데요. 청장님 쭉 발제안 들으시고 이제 동단위 마을 계획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기본법에 좀 반영되어야 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사전에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넉놓고 있다가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가 이제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4개 동이 현재 마을 계획단을 만들어서 4개 동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2개 동이 마을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총회 때는 주민들께서 마을 계획단 주도로 해서 많은 의제들을 모아서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될 사업을 투표로 결정을 하고 마을 축제를 함께 열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여기 전시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마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란치 게마인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그걸 또 모바일로 주민 투표를 통해서 다 결정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동구에서는 도심의 마을 만들기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상호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는 운동을 한쪽에서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한 성과를 모으고 있고요. 그걸 주민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그 임대료를 연 9%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과 주민 그 상가의 상인들은 지역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이 지역의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내용의 상생 협업들을 이루어가면서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진행 중인데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건 지역 자산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속칭 안심상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안심상가를 어떻게 하면 지역 공동체에서 이것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고민하다가 지역 자산화 문제까지 고민했는데, 아까 내용에 들어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런 성동구 예를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기본법 논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법을 만들고 고생하시고 계속 준비를 해오시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투트랙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고민이 됩니다. 이 지방자치법의 한 구절에 이 마을 만들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내용 이걸로 넣고 거기서 근거 조항을 만든 다음에, 그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걸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근거 조항 하나 넣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 동의하기가 쉽고요. 근데 이제 기본법을 만든다면 내부의 통일도 필요할 거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국회에 가서 이 여야 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례의 근거. 그러니까 그거를 지방자치법의 한 조항을 개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걸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쪽에 지금 이견과 쟁점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자체나 또 뭐 서 있는 또 활동하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약간의 다른 해석과 다른 판단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현실적인 우려들을 담으셔가지고 오히려 지자체와 또는 현장 활동하는 마을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들을 우선시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일부 넣고, 그 다음에 기본법은 충실히 토론하고 해서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또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정 토론 중에 마지막이신데요. 또 서울의 양천구의 우리 구청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 김수영 구청장님, 예, 지금 아까 정 총장님 얘기를 못 들으셨다 해서 제가 오히려 좀 당황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토론에 오시면서 지금 마을 만들기 기본법 좀 지역의 다양한 주민 참여라든지 공동체 활동을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될 수 있고, 또는 이 기본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 이런 것 전반적인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을 공동체 기본법이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법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언적인 의미는 아니어야 된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또 마을 공동체 기본법이 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남구구청장님이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 자치구에서도 도시재생하고 관련돼서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마을 도시재생 또는 사회적 경제, 또 마을 공동체 활동,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조직하고 충돌이 나서는 안
아까 잠깐 우리 부총장님이 뭐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서 활동도 해야 된다. 그걸 또 법적인 규정이든 조례든 뭔가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동네에서는 뻔히 다 보시면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좀 고려되고 아까 우리 부총장님 말씀 중에는 또 굉장히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의 중립 부분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좀 토론이 좀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기본법 자체가 통과되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런 것들도 좀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 아까 이 활동가들 인력을 양성하고 또 마을 활동가들을 보다 좀 폭넓게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마도 이제 자격증 얘기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지역에서 또 마을 활동가들이나 그것이 실제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생적인 움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제한이 되고 이게 축소되고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토론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법을 만들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규정화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이래서 활동이 또 축소되고 이러지 않도록 우리 내부에 좀 보다 좀 풍성한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걸 자격증 제도로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플로어에서 많은 오신 분들이 전문가도 있고 실제로 활동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얘기를 좀 듣고 가장 다수가 바라는 방향 그리고 새로운 어떤 우리 마을 공동체 기본법을 만드는 취지는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구청장을 하고 누가 군수를 하든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지점을 폭넓게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민간단에서 활동하다 온 사람이어가지고요. 저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부가 어느 지자체의 장이 어느 당 소속이든지 상관없이 뭐 기본법이 안 되더라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도 마을 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행정과 정책과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왕에 법의 제정에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담겨져야 될 또는 최소화될 내용들에 대한 기준들은 조금 마을의 공동체 원리를 담아서 상향식으로 제정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지금 함께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고견 주신 거 다시 참고해서 초안을 다시 정비할 때 하도록 하고요. 원래는 발언 요청을 드렸는데 극구 사양하셨는데요. 플로어 토론 들으시면서 의견을 좀 갖고 계시다 해서 지금 서울시 마을공동체를 설명할 때 항상 대표되는 저희가 M지역 막 이러는데 오늘은 천장님 오셨습니다. 마포구 박웅석 천장님 오셨는데요. 예, 플로어에서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염태훈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마을 만들기 정책 포럼의 열정을 갖고 함께 해주시는 활동가 여러분께도 우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마을 만들기 참 아리아리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시골에는 자연불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 얘기가 되는데 사실 도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요즘에 서울은 대개도 다른 중소도시도 비슷합니다만 뭐 도시 재생 사업이니 무슨 도시문제 재개발 사업이니 해가지고 동네가 막 바뀐다고 이런 데서 이게 과연 좋은 마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데 의구심이 들고 아까 우리
강동구청장님, 이해식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성미산 운동가분들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이건 좀 독특해요. 성미산의 그 성공 사례라고 할까, 어떤 그 대표적인 내용 같은 것이 서울의 전체 마을에 보급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난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건 독특한 문화가 거기 있습니다. 보육을 같이 한 공동 육아를 한다든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든지, 병원도 만들고, 극장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공연도 하고, 이런 독특한 거는 정말 아마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정말 열정적인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어느 도시나 다 흉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지, 보편적인 측면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 과정까지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만 보마을 문토까지 갈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대도시나 또 서울이나 같은 도시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법제 안에도 그 자산화 전략 얘기 나왔는데요. 사실 자산화의 어떤 현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어떤 여러 원형 중에 성미산에서 하고 있었던 시민 자산화라고 하는 그 경험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또 똑같지는 못해도 하나의 방향으로, 가능성으로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마포에서의 어떤 시민 지원, 마을 활동 지원들 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고, 시간이 조금 임박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홀로에 있는 청장님들, 군수님들 얘기를 좀 듣는 것으로 했어요. 근데 한두 분 정도 다른 그 행정 공무원들도 많이 오셨고, 전국의 지역 마을 활동가 리더분들도 좀 오셨는데요. 한 두 분 정도만 홀로 의견을 좀 청해 듣고 마무리 발언을 전대욱 센터장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홀로에서 뭐 질의나 의견들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어디요? 카메라 뒤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가지고요. 저 마이크 좀 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시 마을 만들기 팀장 김우성입니다. 마을 만들기 업무를 제가 한 1년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마을 만들기가 왜 필요한가, 그 문제를 보면은 주민자치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근데 주민자치를 하려면 나눌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을에서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푼푼히 모아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을이 갖고 있는 자산을 나눠서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나눌 게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총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속적인 그런 마을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으려면 마을 자치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이 고정적으로 확보가 돼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마을 스스로가 의논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조례가 돼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재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런 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부천시에서 오신 마을만들 너무 담당하신 김우섭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토론 중에 나오지 않았던 이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 또 재정 지원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조금 중심을 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마지막 한 분 플로어에서 한 분 더 받고 이제 발제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번쩍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테이블 1조에서만 지금 연속 두 분의 플로어 토론이 있으신데요. 예, 다른 분 없으시면 예, 1조에 지금 일어난 선생님을 마지막 발언으로 저 하겠습니다. 시흥시 주민자치과장 박광목입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뭐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뭐 이렇게 사회적 기업 뭐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 지금 공동체에 대한 그 기원법, 지원법을 만들라는 그 이유가 사실 공무원들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에 조례는 있지만은 조례만 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 피해가자. 누가 만약에 이제 상위 기관에서 뭐 감사를 나왔다 그럴 때 왜 지원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조례에서 했다. 그러면 사실상 조례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그런 건데 상위법 없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냥 시의회 통과해서 했다 해가지고 상급기관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뭐 법인세, 그 다음에 뭐 조세승계제한법에 의한 뭐 지방세라든가 뭐 기타 세금도 관련 부처하고 다 상의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그 공공재산 하면은 뭐 시위도 있지만은 뭐 잼부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고 그것도 관련 각 부처마다 그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올해 마감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국회에서도 관련 절차도 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에 몇 개 조항을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해서 이제 그 지방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일단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기본법이라든가 지원법은 뭐 2년이 걸리든 뭐 1년이 걸리든 그 이후에 차차 그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면은 그 법 자체에 하자도 많이 발생하고 또 하면서 또 그때그때 또 개정도 할 수 있지만은 개정하기 전까지는 또 이렇게 그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법에 좀 한 두세 개 조항을 그 일부 개정해서 이렇게 일단 근거를 만들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온 지 한 9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있어 보니까 지금 지역 공동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은 좀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조합비를 내서 하는 부분이니까 좀 자생력이 있는 부분이지만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사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정부라든가 지방의 그 지원이 없이는 거의 일반 기업 하다가 이게 전환되는 사람 말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분을 국가라든가 지방에서 일정 부분 살아날 때까지는 꾸준히 뭐 1년, 3년 말고 길게 뭐 5년 정도 이렇게 좀 꾸준히 지원이 돼서 좀 자생력 있는 그 기업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년, 3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요. 아까
이 기본법 제정의 시간들이 지연될 수 있으니 지방자치법 일부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기초 또는 광역의 공정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마을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기본법 논의는 충실하게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지정토론과 플로우 토론 안에서 나왔던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를 다 총괄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오늘 발제해 주신 전재욱 센터장님께서 좀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KFT를 대신해서 제가 진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의견들은 사실 지금 시기상조고 특히 지방자치법의 간단한 조항을 개정해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법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넣는 것은 결국 지방과 중앙의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재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합의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역시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공무원의 입장,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안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생적인 공동체 활동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우리의 또 하나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도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투트랙으로 가든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 노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행을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이 됐던 이 공동체 자산화와 이 주민자치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는 아까 권한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마을 공동체가 저희가 사회적 자본으로 본다면 응집성과 가교성과 연계성이 있는데 응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집력 있는 결사체 미주주의를 어떻게 실현을 시키고 그 결사체들을 키워내서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나 생활자치가 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간단한 마을 공동체만을 저희가 일단 대상을 두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 마을 공동체가 필요할 때에 따라서 받아야 될 적절한 권한이나 어떤 책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적절한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일정한 자발적인 주민 모임으로 주민 몇 명 정도로 모여진 이 임의단체인 마을 공동체에게 이를테면 자산에 대한 권리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 마을 공동체에게 무슨 법인을 취득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을 공동체에게 특정한 소수의 주민들이 모인 마을 공동체에게 공유자산 활용권 같은 것들을 줬을 때 또 특혜시비나 이런 공공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어떤 주민조직이 갖는 대표성이나 주민조직이 갖는 어떤 그런 이 형식성 내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 저희가 이 법을 만들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권한, 단지 그냥 공유자산 활용권을 준다 정도에도 사실은 지금 이 얘기는 상당히 걸려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권한을 저희가 잠시 이제 좀 보류하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면서 지원체계나 정부의 지원체계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본 원칙들 정도를 천명하는 기본법 혹은 지원법의 형태로 간다면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성을 논하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고민을 다 같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최종 법안에 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냐 협의회냐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위원회냐 협의냐 이런 논의는 사실은 저희들도 저희들의 입장이 있지만 또 중앙부처들이 당사자인 중앙부처들의 단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깔때기나 칸막이에 또 어떤 지자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상 협의회 정도로는 지금의 각 부처가 자기 나름대로 부처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돈을 뿌리고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관행들이 사실은 크게 개선되면 좀 어렵다는 그런 비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가는 게 부담 없긴 한데 또
그런 면들은 또 중앙부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조율하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을 일단 오늘 나온 안들로 문제가 되는 안들 좀 배제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이 다시 중앙부처나 이렇게 차원에서 조금 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된 가운데에서 논의되고 좀 발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지역, 다른 그 시도는 잘 모르겠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로 행자부에서 이 기본법에 좀 담겨야 되는 기본법 제정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전달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중앙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에 의한 기본법 안이 좀 논의될 수도 있고요. 오늘 저희는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라고 하는 기초 시군구 지자체 장님들과 지역 단위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마을 공동체 또는 지역 공동체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지는 조금 더 쟁점이 있겠지만 이 기본법 관련한 논의가 어쨌든 지금 현장에 마을의 어떤 요구와 지자체 정책 수립의 필요성으로 지금 제안이 되거나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오늘 전반적인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해 주신 거 고민해보자라고 지금 공론화장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야 될 것 또는 법안에서 빠져야 될 것 이런 것들로 좀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공론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각 지자체 장님들께서는 특히나 이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 지역 공동체 발전 이런 어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들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지자체 정책 수립과 활동에 많은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발제와 토론 또 객석 토론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나중에 또 사석에서 다른 또 공론회장에서 다양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에 수고해주신 최순호 이사장님과 우리 전문가분들,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